여기는 고담시 어린 보르스가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보르스는 한편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지만 서로를 쏘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부모님은 보르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매우 음산한 목소리로 보르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돌아본 곳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어라 중얼거리지만 너무 먼 거리에 있던 터라 보르스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점점 심해지는 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혼자서 잠을 청하게 된 보르스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방 한 구석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자신의 것이 되어달라는 소녀의 목소리를. 그 후 며칠이 흐르고 그날은 외인 가족이 간만에 다같이 외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보르스는 신이 나 있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말다툼 끝에 자신과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홀로 떠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죠. 보르스는 부모님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겼지만 그것도 잠시 그 슬픔은 곧 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다 파악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보르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총을 어머니의 뒤통수에 겨눕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행동이 가져올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보르스는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총구를 겨누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식을 되찾게 된 배트맨.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채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었고 때마침 한 구급대원이 그의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복면을 벗기려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복면을 벗기려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배트맨은 그들을 과격하게 제압한 뒤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이윽고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부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알프레드에게 무전을 해보지만 알프레드는 어쩐 일인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흐려지는 시선 속에서 보게 된 그 얼굴은 바로 존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딘가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 배트맨. 그곳은 바로 콘스탄틴의 집이었고 그가 치료라도 해준 것일까? 배트맨의 부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는데요. 배트맨이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방문을 나간 그곳엔 콘스탄틴이 매우 심각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오고 있던 뉴스는 바로 조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소식이었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급하게 뛰쳐나온 배트맨.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범인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거지는 조커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악마라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배트맨이 그에게 다가가지만 거지는 그를 보곤 혼이 빠지게 도망가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은 상황에 배트맨은 서둘러 쫓아가지만 얼마 못 가 그의 행방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된 보르스. 그러던 중 그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납치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이윽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콘스탄틴과 마치 조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조커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배트맨. 하지만 당장 눈앞엔 그 어떤 실마리조차 없었는데요.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그에게 콘스탄틴은 조커의 지인을 만날 수 있는 어느 클럽을 알려줍니다. 잠시 후 클럽에서 모습을 나타낸 배트맨. 그가 마주하게 된 사람은 데몬의 트리건이라고 불리는 자였는데요. 배트맨은 그에게 조커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에트리건은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땅이 뒤흔들리는데요. 사태 파악을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간 배트맨이 목격한 것은 누군가의 테러로 인해 불타오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넋이 나갈 상황은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벼랑간 배트맨의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안개를 뚫고 누군가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녀는 바로 배트맨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바로 그 소녀 인첸트리스였고, 그녀는 마침내 배트맨을 가지러 왔다는 말을 남긴 뒤 또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자욱한 어둠이 걷히고 주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배트맨은 하늘에 떠있는 배트 시그널과 미처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저번에 자신이 쫓던 그 거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거지는 겁에 질린 채 배트맨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배트맨은 그의 말에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를 신문하려 하지만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그만 깔려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위기에 빠져버린 배트맨. 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데몬의 트리건이었습니다. 한편 배트 시그널이 켜진 곳에서는 조커가 그의 부하들과 난장판을 벌이며 경찰들과 대치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배트맨이 조무래기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그의 뒤에서 조커가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조커가 아닌 그의 분장을 하고 있는 할리퀸이었습니다. 이윽고 배트맨은 반격에 나서보지만 자신은 조커가 없이 살 수 없으니 조커의 곁으로 보내달라는 그녀의 눈물을 본 뒤 멈칫해버리고 마는데요. 찰나의 방심으로 인해 그는 할리퀸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하는 할리퀸. 하지만 흐려져가는 의식을 붙잡은 배트맨은 또다시 반격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힘 조절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마침내 할리퀸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또다시 어둠이 그를 감싸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배트맨은 자신도 모르는 장소에서 눈을 뜨는데요. 이번에 그가 깨어난 곳은 다름 아닌 땅속에 파묻힌 관이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배트맨이 발버둥 치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나무 뿌리가 그의 관을 뚫고 들어오는데요. 이윽고 나무 뿌리의 도움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자연의 수호자 스원푸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엔 콘스탄틴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윽고 석상의 안으로 들어가 콘스탄틴을 습격해 옵니다. 스원푸싱의 도움으로 인해 위기를 모면하게 된 콘스탄틴. 하지만 석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윽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는 바로 인첸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그녀는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에 너무나도 지쳤던 배트맨은 마침내 콘스탄틴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의 간곡한 부탁에 콘스탄틴은 그를 어디론가 데려옵니다. 이윽고 그들이 마주한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자타나였는데, 과연 배트맨은 그녀의 도움으로 이 불가사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자꾸 그를 떠도는 인첸트리스의 목적과 조커를 살해한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남은 이야기는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라이언 아자렐로가 글을 맡고 리베르메오가 그림을 그려낸 배트맨 댐드. 갑작스러운 조커의 죽음과 그 비밀을 파헤치는 배트맨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존 콘스탄틴이라는 화자를 통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평소 과묵한 편인 배트맨, 그리고 그 옆에서 시도 때도 없이 깐죽깐죽거리는 콘스탄틴, 두 사람의 의외의 케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과 함께 등장하는 데드맨, 스원푸싱, 자타나 같은 히어로들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팀이 된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멤버들인데요. 그래서 평소 배트맨 코믹스와는 다르게 오컬트적이고 몽환적인 요소가 가득한 작품입니다. 또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난번에 리뷰했던 작품인 조커의 후속작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로 블랙라벨이라는 타이틀을 첫 번째로 달고 출간된 기념비적인 작품이란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인 독자들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 작중 배트맨의 성기를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 있어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발
극발판에서는 검열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배트맨의 오컬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건 좋았으나 힘 조절에 실패한 나머지 너무 난해하게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코믹스를 읽어보면서 어렵기로 소문난 그랜트 모리슨의 작품도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70% 정도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말부의 반전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게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느낌이랄까? 평소에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독자분들에겐 호불호가 꽤나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그림이 좋아진 악마의 십자가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도 나름의 해석을 얘기해보자면 배트맨의 주위를 맴도는 인챈트리스는 부모님의 불화로부터 받은 어린 브루스의 가슴 아픈 트라우마이자 실체적으로는 심신이 미약해진 브루스를 노린 인챈트리스의 저주라고 생각하며 배트맨이 조커의 죽음을 파헤쳐가는 과정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속죄의 길을 걷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0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과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지만 솔직한 말로도 너무 난해한 스토리 때문에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도 엄청났지만 몇 년 사이에 더 엄청나진 리 베르메우의 그림을 보고 있자면 마치 아트북을 보는 듯한 느낌도 나니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